주안의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봅니다. 사랑방 초대석 이어가죠. 오늘은 소강성 목사님이 심호하는 용인의 새에덴 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죠. 부흥을 이루는 과정을 오롯이 함께한 일꾼이자 증인이십니다. 새에덴 교회 김문기 장로님 만나보는데요. 찬양에 대한 남다른 은사로 찬양 사역자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김문기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자, 새에덴 교회 심하고 계신데요. 먼저 네. 본인 소개 다시 한번 자세히 해주신다면요. 네, 용인 죽전에 있는 새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서 현재 협력국장으로 19년여간 현재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네. 찬양 사역자로서 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소개를 했는데요. 새에덴 교회, 한국을 네.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아이고, 네. 네, 그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먼저 네. 본인 소개 다시 한번 자세히 해주신다면요. 네, 용인 죽전에 있는 새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서 현재 협력국장으로 19년여간 현재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네. 찬양 사역자로서 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소개를 했는데요. 새에덴 교회, 한국을 네.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아이고, 네. 네, 그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가락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분당으로 와서 용인으로 왔는데 이 몇 단계를 거쳐오면서 계속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네. 가락동에 있을 때는 지하의 교회에서 교회를 몇십 평, 20, 30평 했나요?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으로 와가지고 서울대 분당병원 밑에서 이제 교회를 지어가지고 한 2,000명 정도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는데 네. 계속 성도들이 불어나니까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 용인에 있는 죽전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새에덴 교회 부지로 땅을 2,000평을 사가지고 10,000평을 지었어요, 교회를. 네.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를 지으면서도 이제 교인 수가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등록 교인은 4만 5천에서 한 5만 정도 이렇게 이제 등록 교인이 돼 있어요. 네. 네. 그건 이제 우리 소강성 목사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영성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께 주신 그런 은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참 열심히 한국 교회도 섬겼고 우리 교회 부흥도 이렇게 일으키도록 많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공부도 남다르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오셨던 목사님입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락에서 시작해서 현재 용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네. 이 새에덴 교회에서 평생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네. 만난 계기가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참 어잘것없이 신안군 섬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성장해가지고 이제 도시 나와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군대 월남을 갔습니다. 제가요. 네. 월남을 가가지고 말단 전투병으로 투입이 되어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월남 가면은 목숨이 참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일개 분대가 매복을 나가서 배트공들 오는 길목에서 밤새도록 이제 그 매복을 하고, 낮에는 잠을 이렇게 자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는 매복을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텐트바람에 이제 우리 분대원들하고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우리 분대원들이 이렇게 맹장하고 깨워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왜 그러냐니까, 밖에서 중대장님이 나를 찾는데요. 그래 이제 중대장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찾나 싶어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중대장 앞으로 가서 내가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하니까 중대장님 있다가 빨리 내 모든 그 간물을 싸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실으라는 거예요. 네. 나는 한 번은 영문도 모르고 있는데 저쪽 소대 앞에 소대장이 가지 말라고 이제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소대 무전병이 귀국을 해요. 귀국을 하면은 소대장 무전병을 이제 날 쓰려고 소대장님이 이제 지목을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중대장님 와서 나를 저 중대로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소대장님이 어떨떨떨 해가지고 좀 아쉬운 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그 중대장 찝차를 타고 내가 중대본부를 갔어요. 갔는데 중대 본부 가니까 행정요원들이 한 6, 7명 정도 되나요? 거기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솔직히 자격이 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니까 실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만 거기서 행정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나는 내가 인류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를 갖다가 데려가요. 데려갔다가 행정본부에 앉혀놓고 병기계 보직을 날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근무를 해라. 그래 이제 그날 저녁에 상황 근무를 내가 하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 있던 그 3소대에서 저녁에 지상이 걸렸어요. 배트공들이 그 3소대 옆에다 불을 지르고 막 꽹가를 치고 막 총을 쏘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중대장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내일 아침 날이 새면은 소대장 인솔하에서 그 옆에 마을까지 이 배트공들이 저녁에 막 물건도 탈취하고 막 그날 저녁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색을 나가서 한번 상황을 봐라 해가지고 우리 소대장님, 우리 문전병, 그러니까 문전병이 이제 그날 거길 갔다 와서 중대본부로 와서 이제 귀국을 해야 될 사람인데 마을 수색을 간데 그 배트공들이 그 부비 취급하고 지뢰를 갖다 묻어놓은 걸 갖다가 밟았어요. 소대장님하고 그 문전병하고 밟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소대장님이 다리 한쪽이 나가버렸고요. 또 그리고 김학규 병장은 우측인지 좌측인지 몰라도 그 뒤축이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사단 응급 비행기 와가지고 태우고 이제 사단으로 가서 아마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근무를 못하니까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아마 치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후로는 이제 그분들 생사를 모르고 한 번도 이제 만나보질 못했는데 그분들한테는 항상 미안하죠. 제가 무전기를 메고 나가서 내가 그날 아침에 그러한 그 일을 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 전날 하나님께서 중대본부로 옮겨놨잖아요. 네. 그런데 한결같은 중대본부 아이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너는 참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천운이라는 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 백도 보아건데 뭐 인력대학도 나온 친구도 아닌데 어떻게 네가 그 전쟁터에서 행정반에 온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말하자면 보장을 받는 그런 직책이에요. 여기하고는 다르죠. 네. 이 전쟁터에서는 비록 이제 그 중대 본부를 근무했지만 그러나 이제 155명 가운데 행정용어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족한 사람을 갖다가 하루 전날 그렇게 긴급 상황에서 모면을 시켜주고 나를 살려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한 유급을 다 이제 모면하고 있는데 하루는 대대 나는 병기이기 때문에 병기 수료를 하러 가고 우리 행정반에 있는 서무계 조수 친구하고 또 허병 사수 세 사람이서 대대에 가가지고 네. 각자 업무를 보게 돼 있어요. 세 사람이서 이제 대대에서 일 보고 나서 같이 이제 세 사람이서 차를 타고 부대에 복귀를 하는데 얘들이 자꾸 중간에 내리자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박병장 포대 사수가 이제 그날 포사격을 잘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맥주를 2박스를 상품으로 타가지고 오면서 그걸 먹고 가재요. 그래 이제 그거 내린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
베트남 아가씨들이 그 술 파는 집이었어요. 가니까 화려하게 이제 안에 해놨는데 베트콩 그 아가씨들이 한 10여 명 모여서 거기서 술 파는데 그곳을 나를 갖다 안내하는 거예요. 네. 그 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술을 이제 나도 먹고 그 친구들도 먹고 그런데 나는 술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서 해가 이렇게 질려고 그러니까 야 우리 부대로 들어가자 하니까 두 친구들이 자기들은 부대에 안 들어간대요. 월남 전쟁터에서는 외박도 안 되고 외출도 안 돼요. 그 대대 그 업무 외에는 일절 허용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아주 큰 벌칙을 받거나 뭐 한국으로 오거나 하여튼 감옥을 가거나 굉장히 중대한 상황인데 얘들이 술이 취하고 그전부터 거기를 많이 드나댔던 애들이라서 얘들이 안 간대요. 내일 산수 갑사를 갈 망정 여기서 자겠대요. 전쟁터에서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면 나는 부대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대대서 만나서 그때 후로 헤어져가지고 못 본 걸로 내가 보고를 할 거니까 내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나와 같이 여기서 행동했던 것은 너희들이 약속해 주겠냐 고 약속했대요. 그래가 세 사람에서 새끼 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세 사람 찍고 사나이 대 사나이에서 만약에 이걸 폭남은 너는 인간도 아니다 해가 세 사람이 약속을 하고 손가락을 딱 짐을 서기다 찍었어요. 그래서 약속하고 나는 이제 부대로 들어오고 둘이는 거기서 잠을 잤어요. 네. 부대 딱 들어오니까 인사계가 난리 났어요. 왜 선이 나갔는데 너만 들어오냐. 그래서 아니 그 친구들 대대에서 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만 보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니 이상한데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우리 그 사반 CPX가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비밀 취급인가 난 애들이 그 만약에 빼통들한테 포로를 잡혀가게 되게 되면은 그 부대장들은 무조건 하고 징계를 받거나 강등을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랍니다. 이게 빼통들한테 총에 맞아 죽어버리면 전사 처리는 하지만은 생포되어서 갔다 오게 되면 비밀이 다 새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얘기를 해라. 얘기하면은 오늘 저녁에 그애들 있는 데만 알려주면은 우리 저 행정요원을 안전무장 해가지고 데리고 와보면 비상도 해제되고 하니까 빨리 얘기를 해라. 그런데 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애들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죽어도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 전혀 고민을 했죠. 신봉사의 그 저 신청이 생각이 났어요. 날이 새면 신봉사 때문에 심청이가 인당수의 물에 빠져 죽는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나왔어요. 내일 날이 새면 나는 죽는 날이다 이제. 얘들이 입을 벌리면 나는 죽고 안 벌리면 나는 사는데 얘들이 어떻게 한가 모르겠다 이제 저녁내. 그런데 우리 뱅기계 조수를 내가 하나 우리 고향 친구를 하나 썼는데 하도 괴로워서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고 얘들은 여기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김병장이 빨리 안 죽으려고 빨리 지금 잡수하시오. 빨리 신고하시오. 신고하면 김병장은 살고 그 애들은 죽고 하니까 빨리 신고하시오. 만약에 잡수 안 하고 신고를 안 하면은 내일 같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나 내일 나는 죽을 망정 나는 그 애들하고 분명히 약속해서 나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새우겠어요. 잠도 못 자고 쉬었는데 아침에 일찍이 우리 중대장님하고 그분이 굉장히 나를 많이 또 그분도 사랑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아침에 수색 작전을 나갔어요. 그 집차를 타고 나가고 우리 행정요원들은 이제 다시차라고 이제 완전 무장하고 월남어 이제 한 친구들하고 해서 이제 수색 작전을 나가는데 중대장님이 먼저 나가서 술집 있는 그쪽에 유흥가 쪽에 가니까 요놈들이 짜박 두놈들이 걸어 나오더래요 술집에서. 그래 요놈들이 여기서 나온구나. 그리고 이제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죠. 이제 얘들 지금 찾았다고. 이제 그러니까 대대에 있는 그 헌병대들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제 우리 중대로 모두 그 기관차들이 모두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들 두 놈들 잡아가지고 중대장은 먼저 들어오고 우리는 이제 뒤로 이제 따라서 뒤로 오는데 딱 정문 딱 들어오니까 인사계가 주먹을 탁 쥐면서 나보고 하니까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하 이게 감이 이상하다. 그래 중대본부 앞에 이게 천막으로다가 이제 햇빛을 가림막으로 해가지고 그 회의하는 부대가 조그만 하나 있어요. 가니까 두 놈들은 딱 무릎
숯불에서 앞에 놓고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헌병대들하고 모두 우리 중대장하고 모두 간부들하고 취재를 딱 하고 있어서 내가 딱 들어가니까 중대장이 있다가 너 여기 무릎 꿇어 앉아 이리 와. 그래서 계에서 딱 무릎 꿇어 앉아 있는데 날 취재를 하는 거예요. 중대장이. 너 어제 했던 행적을 얘기 좀 한번 해봐. 라고 그래서 네 어제 그 대대 가서 병기계 수료를 이렇게 하고 나는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제 대대에서만 봤지 그거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대장이 있다가 방 누구 사실대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네 어제 대대에서 같이 선이 만나가지고 오다가 어디서 술집에서 선이 같이 술을 마시고 김병장은 들어가고 우리 둘이는 거기서 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또 김무기 병장 다시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내가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고 애들이 사실대로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네. 중대장님 내가 딱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은 저희들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어제 셋이서 노는 것은 사실인데 내가 저녁 때 부대에 복귀하자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권면을 했어. 저희들이 듣지 않고 해서 저만 들어왔습니다마는 세 사람이서 새끼 손가락을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약속했습니다. 절대 어제 오후에 이 일은 없었던 걸로 약속했던 상이라 네. 제가 중대장 앞에서 가면 내가 이 얘기는 못했습니다. 이 나쁜 놈은 중대장이 귀한 자 전우가 귀하냐고 해서 네 중대장도 귀하지만 전우도 귀합니다. 뭐 이놈의 자식아 내가 막사로 들어와. 중대장 막사로 들어가지고 날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그 침상막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엎드려 뻗치하면서 때리고 구두발로 그냥 들이받고 얼마 평생 처음 많이 맞았죠. 그날 저녁에 사실은 내가 얘기를 해버렸으면 그때 CPS도 안 걸리고 좋았는데 그 애들하고 약속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못했죠. 사실 네. 하나의 산에서 못했는데 그래가지고는 그애 둘이는 한국 가서 영창을 바로 갔어요. 갔고 네. 나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모두 관심사였죠. 네. 근데 중대장님이 대대장님 앞인가 연대장님 앞인가 가가지고 사실 보고를 하러 올라가서 김문기 병장은 근무도 잘하고 평소에 아주 성실한 병사였는데 이 두 애들 꼬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앞으로 김 병장이 올라오면서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하이소 각성가 이렇게 썼다는 후문이 있어요. 나는 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가지고 나는 사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았고 두 친구들은 한국 와서 영창을 갔대요. 네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내가 올라면서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없죠. 어떻게 하지 한국을 가고 싶어 죽겠는데 네. 우리 중대장님이 작전을 나가기 전에 연대에 가가지고 김문기 병장은 나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이번에 귀국 특명에서 제시켜놓고 작전을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쓰기 좋은 사람이라 네. 조금 더 있다가 한국 가면 지금 축구하니까 자기하고 같이 가자고 네. 귀국 특명을 주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나는 이게 부대 애들한테도 미안하죠. 내가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전날 저녁에 얘기를 했으면 부대 애들 저녁 밤에 근무 나섰을 뿐더러 사단 연대가 조용했을 텐데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못 밝힌 것에 대해서 참 죄스럽고 그 친구들 두 놈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기 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천안에 들어서 좀 그랬는데 후회가 되고 그래서 한국을 가고 싶어가지고요. 매일같이 이제 모두 우리 제대가 귀국을 하게 되는데 나는 못 가잖아요. 그리고 모두 우리 부대들은 작전을 다 했다가 아무도 없는데 행정연대만 남아있는데 낮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방주연이란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부산대를 나온 친구예요. 네. 방주연 그 친구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연대 본부 중대에 그이가 전입이 와서 내가 그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니 같이 근무를 며칠 안 했지만 그 친구가 월남에서 우리 부대로 왔어요. 왔는데 부산대 그 좋은 데를 나왔어도 말단 소총 소대까지 분대까지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얼굴도 잘생기고 미남이고 아주 탤런트처럼 이렇게 잘생긴 친구 있었어요. 아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중대에서 월남호 교육대를 갈 사람 한 사람을 추천을 좀 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네. 우리 보관한테 내가 그 친구를 추천을 했어요. 방교연한 친구를 네. 추천해서 사단 월남호 교육대를 내가 추천해서 보냈어요. 내가 그 행정요원이나 그래도 부관들이고 내가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에서
사단 가가지고 월남어 교육대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 1등을 했대요. 음. 1등을 해가지고 어디로 배속됐냐면 사단 사령부 인사과 장교교로 배속을 됐어요. 네. 그 친구가 생각이 나잖아요. 음. 그래 그 친구한테 내가 뭐 저랬나 전화했나 하여튼 뭐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 한 얘기가 뭐냐면 김병장이 꼭 한국에 가고 싶습니까? 나한테 2번을 물어보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내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음. 나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가 더 이상 부대 애들한테 면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 좀 어떻게 좀 갈 수 없겠니? 그러니까 꼭 가고 싶으면 내가 오늘 저녁에 제 특명을 내겠습니다. 일반 사병이. 그래가지고 12시 되니까요. 제 특명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단 사령부 장교계 인사과가 그렇게 끝발이 좋대요. 연대 연락을 바로 해가지고 바로 밤에 재특명을 내려보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부관님이 내 시리스 박스를 우리 행정요원들 저녁에 참 한수 못자고 시리스 박스를 짜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한국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매복을 나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하면 내가 늘 기도한 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내가 찾았어요. 월남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유급하게 되고 작전 나거나 매복을 나가게 되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원을 했냐면은 한국 가게 되면 내가 꼭 교회를 정말 충실히 잘 다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가 아주 소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귀국해서 나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후로도 정말 내가 거짓말 같습니다마는 하루도 새벽기도를 안 빠게끔 교회를 열심히 정말 열심히 나왔어요. 믿음이 있어 그렇게 충성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후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세전교회 오기 전에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 14년간 있다 세전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네. 거기서도 부족하지만 내가 큰 역사를 이루고 왔습니다. 교회 2번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쓰임 받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년 차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지금 나이가 지금 벌써 내가 70 후반인데 월급을 받고 지금도 일을 하고 전국적으로 찬양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그런 자격이 뭐가 있으면 내가 음대 출신 아니고 성악 전공한도 아닌데 이건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모두. 네. 모두 전국적으로 내가 찬양하면 그래 참 고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죠. 은사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찬양 한 곡. 네, 찬양은 조금 이따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건- 이제 네, 아마 삶의 곳곳에서 이런 은혜들 참 많으셨을 텐데 앞서 잠깐 소개도 해드렸어요. 찬양 사역도 펼치고 계신데요. 네, 음반까지 네, 여러 오집 장 취입을 한 복음성가 가수세요. 네, 5집 냈어요. 아, 5집 앨범까지 내셨어요. 예, 예. 와, 이렇게 찬양 앨범을 내기까지 그 데뷔하게 된 계기 있으셨던가요? 아, 내가 그 원래 40대 복음 가수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그 교회 안 다닐 때도 유행가를 좀 잘 불렀어요. 누구 오. 하면 그거 노래냐 할 정도로 내 나름대로는 그 노래를 아주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선친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아주 목이 아주 맞고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네. 그런데 40대 노래를 하려고 서서남 노래교실에 가서 노래도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먼저 천국 간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지금 돈벌이를 잘하고 있는데 애들 둘이 잘 자라고 있는데 애들나 잘 길러서 해야지 지금 당신이 노래해가지고 무슨 인류 가수가 되겠느냐고.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 노래하면은 좀 그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라나서 이제 월남 갔다 와서 교회를 잘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성가대 하면서 내 목소리가 모두 좋다고 그러니까 자, 노래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집사람들하고 이제 다니면서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가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절대 가수를 하지 말고 돈이나 벌라 해가지고 접었는데 네. 그래도 그냥 넘기긴 뭐해서 내가 70 다 돼가지고 음반을 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미련이 5집까지 남으셨던 거네요. 예. 그런데 우연히 그 장욱조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네.
주로 장욱조 목사님은 많이 그 곡을 받아서 노래했고 김석균 목사님 노래도 제가 여러 곡을 받아서 제가 부르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5집 앨범까지 내신 사역자신데 사실 네. 소광석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 노래 한 번씩 부르시잖아요. 예, 소 목사님께서도 힘을 많이 보태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이 노래 아주 일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노래를 조금만 음이 안 맞거나 그러면 바로 지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나는요, 한 10여 년 전에 네. 중국 가가지고 그 농어촌 수련회 그때 350명 모인 데서 내가 좀 대곡을 하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변화하셔서 안 되고 이 노래는 내 나름대로 잘 불렀는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한 350명 그 자리에서 그 노래는 장로님 노래가 아니야. 그 노래는 성악가들이 부른 노래고 장로님 봉성아 뭐야. 이거 반입 틀리고 노래 틀렸어. 바로 그 자리에 지적하세요. 그 후로도 역시 이제 목사님은 나오고 이제 지방 집회를 많이 나가면 내가 주로 특송을 내가 하거든요. 주로 특송을 내가 많이 하는데 단음만 틀리거나 조그만 음정이 안 맞아도 바로 지적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는 이 음악 듣는 귀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주일마다 이제 특성한 성악가들이나 그런 사람들 노래 하기 전에 토요일 날 예비 심사를 해서 목사님도 고칠 받지.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도 우리 목사님도 들어보고 딱 고쳐줘요. 전국 장로회 수련회 때 3,500명 모인 수련회 때 그때 내일 이런 날 몰라요. 내가 그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데도 그 노래를 새벽 2시까지 1시까지나 내떠내주냐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아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이게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뭐 잘 부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충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습을 많이 하게 되고 네. 목사님 앞에 노래 부르면 오금이잖아요.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노래는 아주 다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습 많이 해요. 자, 앞서 찬양 한 곡 듣자고 하셨는데 직접 부르신 찬양 가운데 장로님께서 각별히 사랑하는 곡 있으시다면요.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네, 내가 주를 향하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주를 향하여 이 곡 저희가 듣고요.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건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네, 김문기 장로님의 내가 주를 향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귀한 사역 기대를 해보고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교회 중직자로서 또 찬양 사역자로서 꿈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제가 무슨 꿈이 얼마나 있겠어. 나이가 지금 제가 많은데 제가 이제 교회 이 일을 19년간 이렇게 소강석 목사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좀 그 편안해서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죠.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몇만 명 성도고 장로님들이 100명이 넘는데 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다는 건 허 목사님이 특별한 그 배려나 또한 이해나 그런 거 없으시면 내가 있을 수 없는 거고 나는 이 섬 사람이 되어가지고 좀 성격이 조금 급하고 바른 말을 좀 잘한 편인데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써준 것은 소강석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고 앞으로 제가 이제 뭐 다른 희망이야 뭐 있겠어요. 우리 교회 잘 섬기다가 네. 이제 은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밖에 없죠. 예. 뭐 특별하니 뭐 꿈은 없습니다. 예. 예. 교회 잘 섬기시고 예. 그리고 찬양 사역 계속 하시고요. 예, 찬양 사역은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곳곳에서 부르면 찬양 사역은 해야죠. 그런 데를 제가 나가서 할 겁니다. 예. 네. 예, 네.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앞서 네. 저희가 내가 주를 향하여 이 곡 나눴는데 네. 장로님 찬양 한 곡 더 청해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네, 곡 나눠볼까요? 제가 정말 그 떠도는 구름 신기루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월남 갔다 와가지고 참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정말 죽으나 사나 이제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신기루 인생 내 인생이 네. 신기루 같은 그런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꽃을 펴 주셨는 그런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네. 한 곡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죠. 예. 인생의 그 고백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삶의 그 고백을 담아서 만든 곡 신기루 인생. 하나님을 만나서 네. 이제 변화된 내 삶에 대한 고백이 담긴 곡이라고 하나님이 보면 아니면은- 될까요? 예,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네. 이 곡으로 마무리하죠. 알겠습니다. 신기루 네. 인생. 네. 이 곡 청해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덴 교회 김문기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하리 주님이라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소망의 길 승리의 길